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국 이래 최대 부채다, 최대 국가 부채다라는 이야기를 신문,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역대급의 부채를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금리 시대에 맞게끔 돈이 많이 그만큼 풀리긴 했으나 이런 자금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물론 가지각각 사용 용도는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좀 투자처로 또 돈이 많이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주식시장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투자처로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많이 시중에서 써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투자처로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물론 근데 다행인 거는 또 주식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오히려 뒷북 타고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손해일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적정 시기에 잘 들어가셔서 그런 투자 상품들을 노리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투자 상품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내시면 그걸로 또 시중에 또 돈이 많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겸사겸사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돈이 풀린 걸로 인해서 이런 한 달이 거쳐서 돈이 풀리든 어떻게 됐든 나쁘진 않습니다만, 자,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체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만큼 시세가 뻥뻥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부동산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또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어떤 이런 프리미엄을 받거나 버블의 영역으로 진입했던 모든 이런 금융 관련된 자산 쪽이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그런 추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진짜 이게 지금 부채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이 전세자금까지 여신까지 포함을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인데, 자, 이런 금액들이 과연 어떻게 해소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통화 승수가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도는 게 낮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어떤 이제 돈을 막 실제로 사용을 하기보다도 이런 투자 목적이나 이런 용으로 활용이 좀 많기 때문에 원금이 아직은 그대로 좀 보존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뒤늦게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오히려 좀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 비투를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조금 손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다 보면 그냥 또 주식시장 떠나서 원금 그냥 갚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런 와중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후불 결제 관련해서, 그렇죠? 한도를 30만 원씩 해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같은 개념으로 네이버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렇게 토스 이렇게 점차적으로 또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금액이 안 되더라도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부실 채권이 발생하고 또 미납금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리스크를 떠안아야 될까, 그렇죠? 이런 여신 상품은 말 그대로 진짜 믿을 여자 그냥 믿고 주는 건데, 이거를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이게 규모가 커지고 한다면 회사 측에서도 당연히 손해겠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네이버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눌렸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점심시간 이후로 하여금 좀 그래도 많이 회복을 좀 보여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꼬리 만들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자, 보시면은 이만큼이 오늘의 시세입니다. 이만큼이 오늘의 시세고 코스피, 코스닥이거든요. 지금 또 말씀드린 와중에 인트로 영상 찍는 도중에 시장이 좀 갑작스럽게 급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자, Z세대의 첫 신용카드 네이버 4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네이버 페이에 후불 결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네이버 파이낸셔널에 대하여 후불 결제 서비스를 허용키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를 결합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는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상품 구매 시에 네이버 페이를 통한 신용결제, 외상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에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도 후불 결제 진출 의사를 밝힌 상태로 빅테크 기업들의 신용결제 시장 진출 본격화에 있어서 네이버가 이제 4월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시장 선점에 나설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월 30만 원 한도는 현재 네이버 쇼핑 구매 고객의 어떤 1인당 평균 금액의 약 2.5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쇼핑 거래액 증가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 2021년 우리가 전망치를 살펴봤을 때 쇼핑 거래액 전망치를 35조 원 기준으로 30%를 신용 전환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10조 원 이상의 신용 결제액으로 의미 있는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과 쇼핑의 찰떡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목표 주가 50만으로 뭐 인터넷 최소 노조를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플러시 멤버십에 대한 본격 확산, 그다음에 네이버페이 신용결제 허용은 금융 서비스 차별화가 쇼핑 거래의 고성장을 자극시키는 기제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 이런 식으로 연체 관리, 이게 이제 과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처럼 사실상은 이제 대출, 여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청년들이 네이버페이로 외상,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드를 이제 물론 건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막 20대 초반에 첫 직장을 자리 잡고 입사를 했을 때 외국계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했었어요. 그쪽에 이제 뭐 관리팀으로 해서 입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연봉이 높았어요. 연봉이 좀 적지 않았는데 그 높은 연봉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신용도 뭐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하니까 신용카드가 만들어지고 한도도 막 엄청나고 하니까 사실 개념 없이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세대가 물론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뭐 돈을 좀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가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이 요즘에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중고등학생들이 뭐 한참 막 뭐 하다못해 5,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중학생들이 뭐 노스페이스로 막 도배를 해서 졸업시장 가보니까는 교복이 노스페이스냐 이러면서 노스페이스 롱패딩에 뭐 또 뭐 있죠? 뭐 데상트 롱패딩에 이런 정도의 약간 뭐 2, 30만 원대 패딩, 3, 40만 원대 패딩 요런 정도는 하나씩은 다 입어줘야 되는 뭐 그러면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학부모들 막 허리가 휜다. 등록금보다 애들 자존심 세워주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구찌, 뭐 프라다, 디올, 루이비통 이런 거를 또 그렇게 알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명품을 많이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해요. 정말로 실제로 우리 조카뻘 되는 제 이제 사촌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벌써 뭐 몽클레어 뭐죠? 그 맨투맨 뭐 니트 이런 거를 입고 다닐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도 사실 그나마라도 제가 좀 비싸게 주고 입은 거는 뭐 톰 브라운 니트 하나 뭐 그 정도이긴 한데 저도 이 정도의 소득에서 그런 뭐 진짜 몇십만 원짜리 티를 하나 입는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저걸 좀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이나 이제 어떤 쇼핑에 대한 거 이런 게 또 내 소득 대비해서 손쉽게 물론 한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명품까지는 구입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항목들은 계속 길이 열리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거는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들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사용자들이 늘고 뭐 자체적으로 크게 리스크가 크지 않는 선에 한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수수료를 받아먹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중간 과정들이 있겠죠. 이게 돈을 그렇게 빌려 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제 뭐 신용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 리스크 관리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쇼핑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 지금 쿠팡하고 네이버가 이제 쿠팡이 아직 상장도 되지 않았잖아요. 미국 시장에 뉴욕 시장에 상장도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한 55조 원 정도 규모를 보면서 이제 쇼핑 쪽 이런 쇼핑 플랫폼 쪽으로 해서 기준을 먼저 잡는 게 기준이 쿠팡이 돼 버렸어요. 그럼 쿠팡 대비해서 네이버는 이제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쿠팡의 시장 규모와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시장 규모를 비교를 했을 때 쿠팡 대비해서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네이버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오히려 진짜로 쿠팡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거는 네이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네이버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앞자리에서 40만 원 이상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은 이 쇼핑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인락 효과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저도 사실 배달의 민족 뭐 잘 안 썼죠. 근데 이제는 뭐 거의 필수 일상이 돼버린 약간 SNS를 들어가는 것보다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그 전부터 배민이 활성화돼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거의 외식이 주였지만. 그래서 이런 인락의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 맞게끔 또 이런 온라인 시장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 업종 이쪽 보면은 또 네이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져가는데,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의견은 보유 의견이죠. 당연히 쭉 가져가는 의견이고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컨센으로도 다 녹아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초점에 맞춰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엔터 사업이며 또 뭐 CJ 쪽하고의 어떤 지분 교환이며 여러 가지로 참 진짜 많은 다방면으로 그냥 뭐 휩쓸어 버리겠다라는 건지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줬고, 이 상태를 이제 좀 유지하면서 가줄 수 있는 게 21년, 22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도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체적인 고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을 우리가 안 살 수는 없겠죠.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추천주 리뷰를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장중이에요. 지금 장중에 녹화를 좀 하고 있고 1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을 보시면 세틀뱅크,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스윙 패턴, 서흥 동성화인텍 스윙 패턴, 뭐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힘이 정말 세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5일선 정확히 지지봤더니 바로 또 시세를 내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뭐 5%대, 그러니까 좀 저점 대비해서 거의 8% 가까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윙 패턴으로도 그대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서흥은 한 달에 한 1에서 3개월 정도 내가 가져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실 거면 서흥 보셔도 좋아요.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 보겠다? 네오위즈도 괜찮습니다. 네오위즈 괜찮고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지금 상한가에 찍고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오위즈가 상한가 가서 홀딩스가 따라가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좀 반대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합니다. 실적이 역대급의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직 실적이 좋은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한 번씩 좀 긁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리온 뭐 잘 알고 계시죠? 오리온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조정도 저는 또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13만 5천 원이라도 좀 접근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수익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 스윙 패턴으로. 그래서 너무 지금 막 고가 놀이하고 있는 종목들을 노리지 마시고, 실적이 너무 좋은데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주가는요, 결국에 실적이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항목이 어쨌든 가격인 거고 시가총액인 거고, 그럼 가격과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결국에 실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서 비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면 결국에는 좋은 종목 들고서 잘 좀 기다려주고, 또 하락을 보인다? 오늘처럼 시장이 급락 나온다? 이러면 하나씩 또 모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좋은 기업을 발굴해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서 잘 버텨주시면 되는 겁니다. 버틴다는 표현보다도 사실 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자녀가 갑자기 뭐 초등학생이 대학교 공부시킨다 해서 대학생이 바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놓고 보면은 기업이 커가는 과정, 클 놈을 제가 골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커가는 과정은 옆에서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좋은 종목들을 하락 동안 모으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괜히 이럴 때 막 어버버 하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진짜 좋은 종목을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중에 적자가 좀 많이 누적되거나 연속 적자를 보이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그건 과감하게 대응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종목을 재무제표를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이거 적자를 띠고 있는 종목은 아닌가? 전망은 좋은가? 그냥 단순하게 철수 엄마가 이거 좋대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게 있나? 되면 대박이래 말고 되고 있는데 대박이겠다,
이게 좋은 거죠. 와, 돈을 대박 잘 벌고 있네.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옆집 철수 엄마가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래. 그쵸? 성공하면 대박이죠. 성공해서 대박 안 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재무제표로도 들어가서 정말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나? 매출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출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한 번씩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그것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로 꼭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비용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을 드리기엔 좀 꺼림직하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남기거나 하는 게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되겠지만 이 금액만 알아보고 싶은데 전화를 하기 굉장히 불편하실까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 금액 그대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해서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가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